연결주의의 한계를 고찰한 새 학자들의 주장을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티븐 핑커의 제자 게리 마커스는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기대하면서 그런 AI는 상식과 추론 영역에서 딥 언더스탠딩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연결주의 패러다임은 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듯합니다. 2019년에 출간된 2029 기계가 멈추는 날에서 게리 마커스는 다방면에서 딥러닝의 한계를 고찰하고 새로운 AI의 패러다임을 예상하였습니다. 게리 마커스가 주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허위 광고로 집단 소송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약속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된다, 2년 뒤에 된다, 올해 된다 등의 말로 호언장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의 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은 명칭과는 다르게 레벨 2에 해당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도로는 닫힌 게가 아니라 열린 게입니다. 반면에 AI의 자율주행 능력은 현재 수준에서는 좁은 인공지능에 기반합니다. 도로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열린 게인데 도로를 질주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오류가 필연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범용 AI가 등장한다면 그 AI는 정의상 열린 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게리 마커스가 보기에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AI가 필수적입니다. 핵심은 열린 게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극단적인 예외값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율주행 트럭 회사를 운영했던 스테판 셀츠 악스마워에 따르면 모델이 좋을수록 예외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어렵고 또 성능 개선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는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로에서의 운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열린 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리 마커스는 심지어 거실의 환경이 도로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열린 게로 둘러싸인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릴 운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인간이 이런 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은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인지하고 기존 지식에 적절하게 연결하여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깥으로 확장, 적용할 줄 압니다. 쌓이는 지식과 이에 기반한 추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인간은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딥러닝 모델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학습된 영역 안에서만 잘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되지 않은 분야,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쌓이는 지식이 없고 제대로 된 추론이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많은 학습에 기반하고 있는데 왜 쌓이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딥러닝에게는 엄밀한 의미의 표상 개념이 없습니다. 클래식 AI처럼 명제 등의 직접적인 표상 수단 등을 갖춘 것이 아니라 강한 의미의 표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힌턴이 예를 든 것처럼 프랑스 파리를 나타내는 벡터 값에서 프랑스를 빼고 이탈리아를 더하면 로마가 도출되는 식입니다. 로마나 파리 그 자체에 대한 표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단어가 차지하는 위치만 수로 표현하는 격입니다. 딥러닝은 수, 통계, 연상, 근사치로 무장했지만 직접적인 표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표상들의 구조물인 스키마, 프레임 또한 다듬어 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고정된 지식, 탄탄한 기반, 받쳐주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맥락 연결과 의미 파악이 어렵고 나아가 주어진 정보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추론도 불확실성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종종 딥러닝 기반 AI가 잘 들어맞는 듯 하다가도 가끔씩 할루시네이션이나 터무니없는 사고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리 마커스는 사전 지식을 쌓고 추론 능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성성, 컴포지셔널리티라는 것에 강점을 갖고 있는 클래식 AI의 방식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어 컴포지셔널리티는 맥락에 따라 구성성 혹은 합성성으로 번역이 됩니다. 데이비드 바드르의 책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제를 그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식을 바꾸지 않고도 변화에 대처하여 과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줄 안다. 구성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과제 전체를 다시 학습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이전 과제의 유용한 하위 부분을 새 과제에 적용한다. 2029
모두 기계가 멈추는 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성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딥러닝은 이미지, 소리, 라벨 사이의 관계와 같은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데 대단히 뛰어나다. 하지만 어떤 대상이 부분과 관련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문제에서는 애를 먹는다. 왜일까? 딥러닝은 언어학자들이 합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 부분의 의미를 통해 복잡한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클래식 AI는 부분들의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의미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 표상을 다룰 수 있고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호주의를 다룰 때 살펴본 바에 있는 언어의 체계성, 생산성도 합성성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명시적 표상이 없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고정시키지 못하고 구조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합성성에 문제를 갖게 됩니다. 즉 부분의 의미를 포착하고 더 큰 문장으로 조합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취를 이루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하죠. 이 클래식 AI와 딥러닝의 장단점이 다르므로 우리는 딥러닝에서 클래식 AI를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 게리 마커스가 들고 있는 예는 영어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영어 동사의 과거형은 want, wanted처럼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규칙 기반으로 작동하는 클래식 AI가 잘 처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do, did, tell, told 같은 이 불규칙적으로 영어 동사의 과거형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연상 기반으로 작동하는 연결주의 AI에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딥러닝이 클래식 AI의 도움으로 약간의 구조를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상식의 처리가 문제입니다. 과거의 연결주의 기반 AI는 추상적 지식의 통합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상식을 다루는 문제를 대부분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클래식 AI는 상식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모든 지식을 사전에 다 입력할 수는 없었기에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 두 방식 모두 다 한계가 있으니 이 둘을 합쳤을 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안 좋은 운전 습관만을 보고 학습한 연결주의 AI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법규에 대한 상식을 따로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을 보고 배운 데이터가 이 AI의 세계 전부이므로 그런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클래식 AI의 방식으로 주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갖 돌발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의 주입과 대규모 학습으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이상치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상식과 올바른 추론 능력이 없으면 원리적으로 처음 보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는 적응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의 AI만으로도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이 저지르는 사고율보다 더 낮은 사고율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계의 실수로 치명적인 해를 인간이 입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더 완벽한 AI의 개념을 연구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리 마커스가 보기에 이 클래식 AI, 그 다음에 딥러닝 이 두 아이디어를 넘어 새로운 알파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딥 언더스탠딩 능력을 구현하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설계는 선천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 모두를 포함하되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리 마커스의 표현대로라면 강력한 본유의 토대 위에서 지식 체계, 추론 능력, 인지 모델을 활용해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제리 포더의 주장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여러 방식들을 모듈로서 가동시키면서도 동시에 전국적인 인지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원래 인간의 두뇌는 진화 과정에서 발전한 여러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부위들이 구겨져 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는 각각 기여하는 바가 다른 여러 부위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부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리 마커스가 추구하는 딥 언더스탠딩 AI에 대한 일부 해법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과학의 모든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뇌는 단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커녕 선충에서조차도 뇌 기능을 설명하는 단일한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한다. 크릭의 관찰대로 뇌는 통합적이고 점진적인 진화를 거쳐 만들어진 구조물로서 각기 다른 부분들은 서로 다른 진화의 순간에 저마다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 하나의 통합체인 동시에 개별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체이기도 한 뇌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미래에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여러 이론들로 분열되어 뇌의 각 영역별로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결국 데이비드 마가 말했던 것처럼 뇌는 수많은 정보 처리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게리 마커스가 주장하는 딥 언더스탠딩 AI는 상식과 추론 능력에서 심층적 이해를 갖춘 AI입니다. 그러한 추론에는 다음에 소개할 귀추, 인가 추론 능력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추론이 제대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배경 지식 혹은 사전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쏘가 보기에 이러한 지식을 갖추는 작업은 몸 없이는 불가능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의 인지과학 파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선 귀추, 인과추론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딥러닝 혹은 연결주의 AI 방식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을 살펴봤습니다.